좋아요, 구독! 네, 이번 시간 ISL 이지원 대표와 증시 전반을 점검해보는 증시 인사이트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원 대표님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지원입니다. 네, 지난주 후반에 미국의 3대 지수는 이 경기 침체 지표와 연준의 관계자들의 매파적인 발언을 소화하면서 소폭 상승 마감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좀 쉬어가는 상황이고요. 이번 주에 연준의 FOMC 의사로 공개 앞두고 있고 추가적인 변동성 보일 것이다라는 관측이 있는데 이번에 의사록에서 얻어볼 12월의 FOMC 주요 힌트 어떤 것들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일단 이제 지난번 금리 인상 때 파월 의장이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대해서는 이미 이제 말씀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그동안 계속해서 75bp를 4번 연속 인상해 왔기 때문에 지금 이제 계속해서 75bp를 인상해 가기는 어려운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12월 달에 50bp 내외 정도의 금리 인상이 이루어진다면 드디어 이제 금리 인상 속도 조절론이 현실화되는데 문제는 그러니까 금리 인상 속도 조절론이 현실화된다라고 해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연준의 기조 변화가 바로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마 이제 11월 의사록이 공개되면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겠지만 우리가 이제 하나의 그 상승 포인트로 보는 거는 블레이드 연준 부의장처럼 일부 이제 소수 연준 위원들이 금리 인상 속도 조절론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대부분의 이제 연준 의장을 비롯한 연준 위원들은 여전히 금리 인상의 조기 중단에 대한 얘기라든지 혹은 금리 인상 지금 고금리 기조를 계속해서 이어가야 된다라는 강성 발언은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이 얘기는 내년에 실질적으로 금리 인상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라고 하더라도 아마 이제 연준 위원들은 금리 인상이 중단된 것이 아니다. 언제라도 금리 인상은 재개될 수 있다라는 뉘앙스를 아마 내년 초중반까지는 계속해서 얘기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제 우리가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대한 그 증시의 반응은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그 바닥권에서 일자 상승을 이뤄냈던 그냥 일반적인 한호라고 본다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아마 섹터별로 종목별로 반응이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대해서 충분히 반응할 수 있는 섹터가 있고 적어도 금리가 인상이 중단되거나 혹은 금리 인하 기조로 가야지만 반응을 보이는 섹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본다면은 지금부터는 차별화될 수 있는 장세이기 때문에 아마 이번 주 그 조정, 특히 이제 지난주 미국이 그 옵션 만기일이 끝났습니다. 만기일 후에 이제 그 패시브 자금이 재편될 건데 그 재편되는 기간 동안 지난주에서 이번 주 초중반까지는 조정이 좀 이어질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연준에 대한 그 시장에 대한 반응이 이제 1차적으로 한번 정지될 시기가 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1월에 FOMC 공개가 임박한 상황 속에서 12월 FOMC 주요 힌트에 대해서 좀 엿봤습니다. 일단은 12월 50bp 좀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연준 의원들 내년 초까지 고금리의 좀 인상 발언이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한편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에도 10월에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 1.3%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는 근래 8개월간 가장 높은 증가율이라고는 하지만 뭐 주요 유통업체죠. 타겟과 암마존의 전망은 좀 암울한 상황이라고 하는데 여전히 강한 소비에도 불구하고 유통업체의 성장성에 의구심이 제기되는 배경은 무엇입니까? 일단 이제 그 10월 소매 판매가 예상보다 좀 높게 나왔는데 사실 이제 이 수치에 대한 그 논란은 좀 있습니다. 구체적인 이제 내용을 본다면 내용이 이제 그렇게 썩 좋지가 않았고 일반 이제 필수 소비재 쪽보다는 사치세 그 품목 위주의 반등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왜곡돼 있다라는 의견이 조금 있고요. 또 큰 줄기에서 본다면 지금 현재 이제 소매 판매는 사실 이제 좋게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연준이 지금 의도하는 바는 이 타이트한 고용을 좀 완화해서 결국은 공급에 관한 부분이 어렵다면 소비를 좀 위축시키겠다라는 의지가 좀 강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이 소비와 유통과 관련된 업체들이 일단 당분간은 계속해서 어려움을 좀 겪을 수 있다라는 관점을 봐야 되고 결국 이제 타이트한 고용이 완화될수록 소비는 좀 둔화될 수 있다라는 것과 최근에 이제 또 단기적으로 본다면 보통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지만 연말 소비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좀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아마존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9월달, 10월달에 소비를 자극할 수 있는 이벤트들이 사실
사실 앞당겨져서 많이 벌어졌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연말로 가서 기대할 수 있는 연말 소비 특수가 조금 줄어들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감이 미국 시장에서 조금 나왔고요. 그러니까 이런 고용과 연말 특수에 대한 기대감이 감소하면서 타깃이나 일반적으로 아마존 같은 그 온라인이나 혹은 팬데믹 전성기를 보였던 그 온라인 유통업체 혹은 택배업체들이 지금은 상황이 상당히 좋지 않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타깃 같은 경우는 실적이 발표된 이후에 가이던스도 상당히 하향 조정되면서 오히려 이제 주가가 지금보다는 4분기 이후가 더 나빠질 수 있다라는 부분 때문에 이런 소비와 관련 업체들 그 타깃이 조금 더 크다. 다만 이게 이제 조금은 온라인 관련되어 있는 업체들과 그 오프라인 유통업체가 차별이 조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월마트나 특히 미국의 백화점 같은 경우를 보면 주가가 상대적으로 덜 빠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그동안 이제 주가 조정을 크게 받았던 오프라인 유통업체들은 지금은 주가가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는 가운데 있고 반면에 팬데믹 때 전성기를 보였던 온라인 유통업체들은 오히려 지금 가격 하락 압박을 좀 많이 받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이제 그 소비 유통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에 조금 접근을 하신다면 백화점과 관련되어 있는 오프라인 유통업체들에서 좀 한정적으로 주가 흐름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고용과 연말 특수성에 대해서 좀 기대감이 줄어들면서 현재 좀 유통업체에 먹구름이 끼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투자 전략을 좀 짜보자면 온라인보다는 오프라인의 유통업체 종목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번 주 증시 전반적으로 좀 박스권 안에서 흘러갈 전망이라고 하는데 증권가에서는 추가 상승과 추세 반전을 위해서 역시나 좀 실적과 경기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 4분기 국내 주요 기업의 실적 추정치, 증시에는 좀 어떤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까요? 일단 이제 3분기 실적 시즌이 거의 이제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는데 그동안 발표됐던 내용을 좀 보면 최근에 그 유한타 증권에서 냈던 내부 자료를 좀 본다면 3분기 실적 전망치 달성률이 그 200개 종목으로 좀 대표 종목으로 압축해서 보면 87.6% 정도가 나왔고 이 중에서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던 비율이 40.5% 정도가 나왔습니다. 수치상으로 본다면 그렇게 나쁜 게 아닌데 사실 이제 그 3분기 실적이 굉장히 그 대단히 이제 눈높이가 낮춰진 상태였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더 어닝 서프라이즈가 많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는 예측을 좀 많이 했었는데 실제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만큼 실적은 사실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지금 현재 보면 시장이 이제 바닥권에서 상승했던 우리 그 종목들이 글로벌한 종목들보다 상승 탄력이 조금 떨어졌던 어떻게 보면 이유이기도 합니다. 4분기부터는 이제 조금 달라질 수 있다라는 의견이 나오는데 최근에 이제 발표됐던 3분기 그 실적의 가이던스 하향 정도를 본다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인데 반도체가 굉장히 안 좋다는 얘기를 많이 했고 자동차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한전과 같은 이런 대형 그 종목들의 그 실적 하향 가이던스 하향치를 보면 53%가 그래프를 잠깐 보시면 53%가 넘는 하향치가 나옵니다. 코스피 평균적으로 보면 한 16% 정도 하향치가 나오고요. 반면에 이제 이런 그 중소형 종목들을 좀 따로 셀렉트해서 보면 오히려 이제 3% 정도 상승하는 걸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 그래프만 놓고 보면 우리가 이제 그렇다면 그 실적이 개선되는 중소형주 위주로 좀 접근을 해야 되나라고 판단을 좀 하실 수도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의 모멘텀에 따라다니는 투자가 일부 이루어질 수도 있고요. 또 이제 역으로 본다면 4분기 실적이 거의 바닥을 형성할 수 있는 섹터들도 좀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4분기 실적에 대한 그 관점은 우리가 뭔가 좋아질 거라고 하는 어떤 개선의 정도를 보는 게 아니라 여기가 바닥이 될 수 있냐 없냐라는 바닥론을 확인하는 게 일단 우선일 것 같고요. 그러면서 지금 최근에 그 주가 탄력이 큰 종목들을 본다면 외국인의 매집이 이루어지는 특정 섹터를 제외하고 나면 대부분 실적이 턴어라운드 되는 종목들, 그러니까 바닥권에서 실적이 나아지는 개선되는 종목들 위주로 상승폭이 좀 두드러지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놓고 본다면 중소형주 위주로는 개별적인 실적이 개선되는 정도에 따라서 모멘텀을 따라다녀야 될 것이고 반면에 이제 대형주 같은 경우는 반도체를 비롯해서 4분기가 바닥을 형성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이 바닥론으로 접근을 해보시는 전략이 지금은 유효하다. 그래서 지금은 이 실적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3분기는 상당히 부진을 했고 4분기는 중소형주 위주로 개선이 되지만 대형주 위주의 바닥론도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관점에서 대형주 위주의 바닥론 확인과 중소형주 위주에서의 실적 모멘텀이 개선되는 종목들 이렇게 두 분야로 나눠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3분기 실적을 좀 살펴보자면 우리나라 주요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 대비 좀 실적이 좀 부진했던 상황은 맞았던 것 같고요. 일단 4분기를 살펴봤을 때 대형주와 중소형주가 투자 전략이 좀 다를 것 같은데 실적 바닥을 확인해 봐야 되는 것이 대형주 그리고 또 실적 개선 기대가 되는 종목으로서 두드러지는 양상을 보이는 종목을 찾는 것이 중소형주의 투자 전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주 증시를 좀 주도할 업종은 무엇이라고 보실까요? 이번 주는 아마 지난주에 이어서 주 초반에 이제 조정을 조금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닥권에서 그 상승했던 증시가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고 중국 증시도 마찬가지고 우리 증시도 마찬가지인데 일단 바닥권에서 상승했던 그 일부 이제 헤지 펀드 물량들이나 개인들의 차익 실현 욕구가 이제 나올 만한 위치에 들어와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본다면 121선을 돌파하는 이후에 첫 번째 이제 눌릴 수 있는 자리인데 이곳에서는 이제 물량을 어느 정도 정리하는 작업이 일차적으로 필요할 것 같고 그렇게 본다면 단기적으로 차익 매물이 나오는 곳과 공매도가 한매가 들어와서 상승했던 종목들의 상승이 좀 멈추는 단계 그런 지점에 지금 들어와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그렇다면 이번 주는 초중반까지는 조정을 좀 염두에 두자는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하십니다. 반면에 이 조정 이후에 이제 흐름이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그동안 이제 베어마켓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조정 이후 급락 이제 이런 패턴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번 그 상승은 어떻게 보면 지난 7월달 이후에 외국인들이 매집했던 부분에 코스피 시장에서 9조 원 이상 매수가 유입이 됐습니다. 이번 조정 구간에 나오는 물량이 뭐 기껏 해봐야 4, 5천억도 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8조 5천억 이상이 그대로 그 유입이 유지가 된다라고 본다면 조정 이후에 오히려 상승을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고 만약에 외국인이 매집했던 이 조정 물량 유입했던 물량들을 털어내기 위해서라도 12월 초 중반에 오버슈팅이 한번 시장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연말장을 앞두고 이 오버슈팅을 노리는 전략으로 한번 가볼 필요가 있고 그렇다면 이제 이번 주 그 눌림목에서 오히려 차분하게 기다렸다가 주 중반 이후에 지금 조정 대비에 그 매도 물량이 적게 나오는 섹터도 예를 든다면 반도체 같은 구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위주로 했던 전방 산업과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 기인하는 소재 부품 쪽으로 본다면 매집량 대비 매도량이 적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반도체 관련되어 있는 섹터 일부와 그다음 경기 확장표에서 지금 보시면은 가장 지금 두드러지는 게 기계업종입니다. 기계업종은 미국 증시도 역시 이제 급등을 했는데 최근에는 이제 그 네옴시티와 관련돼서 건설주도 조금 반등을 줍니다. 이런 경기 확장과 관련되어 있는 기계업종들, 그러니까 이런 매집이 강했던 반도체나 기계업종들이 이번 주에 좀 눌릴 때 눌림목을 한번 공략해 볼 수 있는 찬스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매도 그동안 이제 바닥권에서 굉장히 급등을 했지만 주로 매집보다는 공매도 한매에서 움직였던 화학업종이나 화장품 업종 같은 경우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같은 업종은 오히려 이번 그 조정 구간에서 물량을 조금 줄이는 전략으로 가시는 게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외국인의 매집이 이어졌던 섹터들에서는 조정을 활용해서 추가 매수의 기회로 삼고 반면에 그동안 공매도 한매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급등했던 종목들은 오히려 비중을 줄이는 전략으로 가시는 전략이 이번 주는 유효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이제 마지막으로 좀 당부를 드리면 그동안 이제 우리 시장이 한 2년 가까이 하락을 하면서 굉장히 하락장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외국인의 매집이나 혹은 상황에 대한 반전보다는 항상 이 베어마켓 랠리가 지금은 앞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베어마켓 랠리이냐 아니냐라는 논쟁보다는 이러한 그 고점이 어디서 형성될 거냐라는 부분에서 조금 자유로워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2,400을 못 넘어갔다라고 했던 2,500, 2,600, 2,700 계속해서 고점 논리가 나오는데 여기에 따라서 대응을 하시기보다는 그냥 단순하게 7월달, 8월달, 9월달, 10월달 매집에 이어졌던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꺾이지 않으면 일단은 시장은 상승 기조로 이어간다. 외국인들의 매도가 본격적으로 출회가 될 때 같이 매도에 동참한다라는 전략으로 연말 랠리가 예상되는 시점까지는 오히려 주식 물량을 좀 조정을 활용해서 늘려가는 전략으로 보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